네, 안녕하세요. 행정법률 전문사무소 승무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또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 네. 이거 유튜브 분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거를 매주 안 쉬고 찍는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거는 뭐냐면, 재심위원회예요. 네.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재심을 했고, 이게 인용이 돼서 보시면 이제 퇴학 처분이 취소가 됐거든요. 요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학교에 선도위원회가 있어요. 뭐 쉽게 말해서 이제 징계위원회인데 이제 선도위원 이제 교권 침해 교권 보호위원회는 좀 다른 건데 이제 선도위원회 뭐냐면 이제 관련 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초중등 교육법에서 보시면 제18조 학생의 징계라는 것이 있어요. 학교회장은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법령과 이 법령은 이제 초중등 교육법이죠. 그리고 학칙, 이제 학교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통법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보면 이제 이 법은 이제 초중등 교육법이죠. 제18조 1항에 따라서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첫 번째 학교 봉사, 학교 내 봉사, 두 번째 사회 봉사, 세 번째 특별교육이수, 네 번째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그리고 마지막 퇴학 처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2조에 보면 나와 있는 건데 앞에 징계를 할 때는 인격이 존중되고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서 징계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각 학교는 이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서 징계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번에 재심할 때 가져온 이제 학교 규칙이거든요. 제가 공개는 할 수 없어가지고. 근데 학교의 홈페이지 보면 다 나옵니다. 제4조 징계 원칙. 학생 선도 문제 행위는 처벌보다는 예방과 교육, 치료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보편 타당하게 징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해서 개전의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 저도 뭐 심리학 석사가 있지만 이 나이 또래 학생들은 영웅 심리가 있어요. 뭐 저도 그렇지만 저 때도 그랬지만 이때는 뭐 학교에 대항하고 선생님 말에 이렇게 거스르는 행위가 어떻게 보면은 뭐 약간 영웅시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보호자분들도 크게 신경을 안 써요. 뭐 학교 내 봉사 뭐 이 정도 뭐 출석 정지 그래 뭐 어쨌든 학교는 다니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처음부터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부터 퇴학 처분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제 단계별로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처음부터 학교 내 봉사 한 번, 두 번, 안 되네. 사회 봉사 한 번, 두 번, 안 되네. 출석 정지 정학이죠. 한 번, 두 번, 안 되네. 오케이. 마지막 퇴학. 이렇게 되는데 학생들도 처음에는 막 와닿는 게 없잖아요, 사실은. 학교 내 봉사하면 돼요. 뭐 마치고 하든 뭐 이렇게 하는데 부모님도 그냥 뭐 잘못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점점 늘어나요. 그러다가 출석 정지가 돼요. 그때까지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나 보호자님들도 신변에 느낀 위협이 별로 없어요. 그냥 뭐 10일 풀림 학교 가면 되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선도위원회가 개최가 된다는 또 연락을 받아요. 학생 주임, 뭐 지금은 인성부장이라고 하는데 담임 교사를 통해서. 그래서 부모들은 학생들도 그래봤자 뭐 정학도 맞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는데 원래 퇴학 처분이 나온 거예요. 오 미쳐버리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퇴학 처분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퇴학 처분을 받으면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제 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번에는 제가 울산교육청으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울산시 중구에서 내가 학교 그런 퇴학 처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울산광역시 학생징계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재심 청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행정심판도 나아가 행정소송까지 할 수 있는데 일단 행정심판이든 이거는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재심을 넣는 거예요.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을 넣게 되고 이때 이제 이걸 통해서 한 번 더 판단을 해달라는 거죠. 근데 부모님들이 재심을 넣으면 무조건 다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뭐, 근데 이것도 학교하고 협의가 돼야 돼요.
왜냐면 학교는 이미 단계별로 교내 봉사 처음에는 뭐 4시간, 8시간, 뭐 사회봉사 뭐 4시간, 8시간, 그리고 추석 정지 1일, 뭐 3일, 10일 했다가 진짜 얘는 더 이상 학교에서 못 때리고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퇴학 처분이 나오거든요. 음. 근데 부모님들은 아 이거 재심하면 다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선 재심이 절대 안 돼요. 저도 이거 관련해서 통화를 하거든요. 이제 저도 이제 공무원 출신이고 그리고 심리학 석사가 있다 보니까 교육대학원에 동기분들이 계세요. 교사로 재직하시는 분들, 심리학, 저는 이제 일반 대학원 심리학이고 교육대학원 심리학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인성부장 선생님도 계시고, 그래서 물어봐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전화 와서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학교에서는 이미 얘를 못 데리고 있겠다라는 판단이 내렸고 그럼 퇴학을 시키는 거예요. 퇴학을 시키면 학교에서는 부모님이 와서 다시 다니게 해달라고 하고, 학교 장학사들도, 교육청 장학사들도 다시 해라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냐라고 얘기를 해도 학교에서 어이 우리 못 데리고 있어요, 절대 안 돼요라고 하는 거죠. 그럼 재심 올라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재심 올라가면 거의 안 될 확률이 높아요. 예. 그래서 재심을 들어갈 때는 어쨌든 이 재심도 내가 잘해서 재심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학교폭력 가해 부모님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는 거지만 내가 잘못해서 재심을 청구하면 그에 맞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통상 이렇게 들어가면 저희가 올려드리는 거는 부모님 탄원서, 뭐 학생 반성문, 그리고 친구 탄원서, 그리고 예를 들어 종교 행사를 하시던 분, 뭐 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신앙, 종교 이런 그런 뭐 목사님이나 뭐 법사님 탄원서 이런 것도 들어가고, 그리고 저희는 음, 결국은 보호자의 의지예요. 학생이 삐뚤어 나갈 수는 있죠, 청소년기는. 근데 보호자가 의지가 없으면 절대 학교에서 안 받아줍니다. 재심도 안 받아줍니다. 왜냐면 보호자가 의지가 없어요. 나는 선도위원회도 출석도 안 하세요. 통화하면 아, 예, 알아서 하세요 하면은 학교에서는 얘는 보호자 자체가 양육 의지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학교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저희는 이제 통상 보호자 확인서죠, 각서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는 절대로 이의 제기하지 않고 무조건 퇴학시키겠다는 확인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친구를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할 때까지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 계획서 안에는 대학 진학이면 대학 진학, 기술 학원이면 기술 학원 끊었다는 그런 증빙관 서류들까지 다 넣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는 준비를 해드려요. 어쨌든 내가 잘못했고 내가 반성을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보호자분들도 역시 내가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우리 아이 이렇게 안 키우겠다 양육 확인서를 제출해야 돼요. 이제 그렇게 제출하고 이제 뭐 그리고 재심 청구서에도 이제 요거 부분에도 어쨌든 그 친구가 했던 흡연이나 뭐 지각, 무단 결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 참작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뭐 일단은 뭐 지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 지각한 이유가 조금 이제 좀뭐 교통편 때문에 이런 걸 수도 있고, 보호자분께서 안 깨워줘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 내가 무조건 잘못했다는 게 표현하기보다는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정말 잘 학교 생활을 하겠다. 학교에서도 정말 찾아가서 선생님이 그 보호자분께서 찾아가서 학교에서도 한 번만 진짜 우리 아이 잘 부탁한다고 이렇게 해도 노력들을 보여주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나면 이제 한 달 정도 하고 나면 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저희는 청구를 인용한다라고 퇴학 취소가 됐죠. 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재심 그거 다 되던데? 다 안 됩니다. 제가 100% 장담하는데 절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 저도 보호자님한테 말씀드려요. 되게 힘들다. 근데 그런 학교 측에 대한 절대 안 된다는 그런 거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사실 재심은. 예. 진짜 부모님하고 찾아가서 한 번만 더 기회 주면 제가 우리 아이랑 내가 절대 다시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그때 퇴학시키면 우리 절대 이의제기도 안 하겠다 라고 그런 노력들, 그런 마음들, 그런 간절함이 사실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 혼자 잘한다고, 제가 글을 잘 쓴다고, 제가 뭐 재심 청구서를 맛깔나게 잘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양육 의지, 자녀분의 반성의 진지한 반성의 태도, 그리고 제가 그런 법리적인 노력들, 그런 마음들을 담아서 청구서를 작성하고 그런 양육 계획서들 작성해서 제출하면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아무튼 이렇게 참 오랜만에 제가 방송을 켰는데
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재심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전화 주셔가지고 하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까지 이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